네, 안녕하십니까. 세종국제고 2학년 친구들 정우상입니다. 여기서 참, 이거 잠깐 이거 같이 말하면서 좀 좋게요. 이게 칠판이 범위가 어디까지 찍히는지를 파악해야지 제가 칠판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오케이, 잘 파악했고 뭐 여기서 보니까 좀 색 다르죠? 색 다른데 어차피 수업 시간에 좀 알차게 사용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잡담은 안 하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잡담을 했잖아요, 여러분들이랑 같이. 근데 이번 수업에서는 잡담이 없이 진행될 거니까요, 그거 좀 감안해 가지고 하면 수업 들으면 되지 않을까. 이 카메라가 조금 기울어진 게 신경이 쓰이는데 여기 보이는 데에서는 지장이 조금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크게 2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일단 첫 번째 시간은 다시 롤즈를 조금 복습을 해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은 여건이 되면은 롤즈를 조금 더 분석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급하다고 생각하면은 로직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롤즈 저번 시간에 롤즈 했어요. 근데 사실 WLS 롤즈를 한 번 본다고 해서 이해되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이고, 지금 3학년도 사실 롤즈 수업하면서 좀 뭔가 어려워한다는 게 느껴지는데, 하물며 2학년이야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막 2학년보다 3학년보다 이해력이 이런 게 아니라 처음 보는데 어떻게 이 방대한 양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해보려고 해요. 롤즈의 정의론을 집필한 목적은요, 크게 두 가지 비판을 하는 거였습니다. 비판. 잘 보이리라 믿고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어떤 거냐? 고전적 정의론.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었죠? 고전적 정의론은요, 한 만큼 준다예요. 좀 일종의 뭔가 성취라던가 노력을 강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사회에서도 많이 통용됩니다. 통용이 되는데, 문제는 어떤 거냐? 이 성취와 노력이라는 게 갑자기 뭔가 우연적으로 결정된다는 거죠. 제가 IQ가 높다고 한들 이 IQ가 높은 거를 제가 알고 태어났습니까? 아니에요. 모르고 태어났어요. 그냥 저는 딱 태어나서 그냥 살아갈 뿐이에요. 근데 롤즈가 바라보기에는 이러한 우연적 요소들이 삶을 결정하는 요소, 삶을 너무나 중요하게 결정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때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지만은, 예를 들면은 IQ나 키나 혹은 가문, 이런 것들, 혹은 사회적 상황, 이런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냥 타고난 능력치에 따라서 모든 결정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롤즈는 이거를 조금 한번 어떻게 이것이 미치는 영향들을 최소화할 수 있느냐를 좀 고민했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독리주의. 독리주의는요, 최대 행복을 추구한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근데 이거 잠깐 거의 다 나가가지고 세골로 바꿀게요. 계속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뭔가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고요. 실제 우리 사회를 바꾸는데 많은 기여를 했지만은, 문제는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을 강조하다 보면은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소수의 피해를 허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소수의 희생 정당화. 우리 학교는 아니겠지. 우리 학교는 아닙니다. 다들 영향이 있으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일반계 고등학교들 중에서도 막 몰아주기 같은 거 있잖아요. 몰아주기. 대회 같은 거 몰아주기. 혹은 시험 문제 같은 거에서 비리 같은 것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높은 사람들의 그걸 높여서 그 학교가 막 서울대학교 혹은 소위 몇 명 보냈어라고 하는 그러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아래쪽에 있는 친구들의 노력 같은 거를 그냥 아예 다 깡그리 무시시켜버리는 요소가 있으니까 이 롤즈는 고전적 정의론과
공리주의를 조금 타겟팅을 했습니다. 뭐 어차피 여러분들은 아직 2학년이니까 여담으로 알려주자면은 사실 이거랑 더불어 가지고 그 뭐야 직관주의 유학도 비판하겠네요. 직관주의. 뭐 직관주의가 윤리라는 사상이 딱 첫눈에 딱 보자마자 알려진다는 사상인데 이제 혹시 생명 공부하신다면은 제가 메타윤리라고 나왔거든요. 메타윤리야. 이때 거의 1900년 초반은 거의 메타윤리학의 한국 세상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어가지고 진짜 많은 메타윤리학이 나와 있었는데 거기에 대부분이 주로 이 직관주의를 주장했고 더 나아가서 그냥 도덕적인 표현 좋고 나쁘고 혹은 옳고 그르고 착하다 나쁘다 이런 거는 단순한 개인의 감정 표현이기 때문에 도덕의 허무론이다 도덕은 쓸데없는 그냥 허무하다라고 하는 이렇게 뭔가 도덕 무용론까지 주장하게 되거든요. 근데 롤즈는 도덕이 무용론 되면 안 될 것 같아. 난 다시 뭔가 올바름의 가치를 수립하고 싶어. 수립하면서 이거랑 이거 두 개는 비판할 거야 라고 해서 이제 정의론을 집필하게 됩니다. 그래서 롤즈의 정의론에서 가장 메인이 되는 거는요. 사회제도는 사회제도 그냥 사회 정의가 제일 중요하다. 그럼 결국 문제가 되는 거는 여기서 이 정의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고 이것이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되는데 롤즈가 바라보기에 이 정의는요 뭐 그냥 여기있지만 올바름이에요. 올바름 무엇이 올바르냐 라는 물음에 대해서 롤즈는 다수의 공리 증진을 위해서 소수가 피해보는 것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어떠한 경우에도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소수를 희생하는 일은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다. 혹은 조금 더 나아가서 개인은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될 가치 혹은 권리를 지닌다. 는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죠. 지금 여기서 보면 크게 두 가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다수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소수의 희생을 정당화할 수 있는 거는요. 아까 여기서 봤던 이 공리주의를 비판하는 거예요. 이 공리주의. 다수의 희생을, 다수의 복리, 뭐 여기서 말하는 뭐 행복이라고 볼 수 있겠죠. 복리 웰빙이라고 본다면은 행복을 위해서 소수의 희생을 정당화한다는 것은 이거 뭐 공리주의 비판을 하는 것이고요. 그 비판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개인은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되는 권리를 지닌다는 것인데 개인은 동시에 결코 단순한 수단이 아니라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받아야 한다. 이거 혹시 누구한테서 가지고 왔죠? 칸트에게서 칸트의 요소를 갖고 옵니다. 그리고 뭐 아마 여러분 1호고사 봤으니까 다들 배웠겠죠? 이 롤즈가 이론의 기반으로 삼는 것은요 칸트랑 더불어 가지고요 사회계약론이에요. 사회계약론이 제가 여러분들 어디까지 배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사회계약론이 중요시하는 가치는 뭐냐면은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뭐 국가의 필요성이든 어떤 보호해달라는 것에 대한 합의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롤즈는 결국 어떤 특정한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 특정한 권리를 가진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이 어떤 정의의 원칙에 대해서 합의할 수 있고요. 특정 정의의 원칙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더불어서 여기에 대해서 합의하는 정의의 원칙은 개인은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좀 명시적으로 규정해줄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회 정의가 제일 중요한데 이런 점에서 롤즈가 이야기하는 정의는 어떤 것이냐면요. 공정으로서의 정의예요.
공정이라는 게 뭔가 뭐 페어니스라고 볼 수 있겠죠? justice as fairness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이제 우리가 롤즈는 어떤 식으로 주장하냐면요. 뭐 이런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해야 한다, 한 만큼 주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롤즈가 이야기하는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과정이 공정하면요. 결과도 정당하다예요. 결과도 정당하다. 이거 칠판 한번 지워야겠네요. 과정이 공정하면은 결과도 공정하다라고 해서 예시로 들었던 게 이제 가위, 바위, 보 였다는 거죠. 가위바위보를 했을 때 바위가 보는 가위를 진다, 이긴다고 해야 되나? 보는 주먹을 이긴다. 가위는 보자기를 이긴다. 보자기는 주먹을 이긴다라는 절차에 대해서 사람들이 합의를 했다면은 그것의 결과는요, 뭐 제가 이길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이길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찌되었든 간에 그 절차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합의한 만큼 그 결과도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지 않을까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사실 롤즈가 이 과정이 공정하면은 결과도 정당하다고 해서 주장을 하는 것이 이제 나는 순수하게 절차만 따질 거야 라고 해서 순수 절차적인 정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롤즈의 정의는요, 순수 절차적인 정의라고 볼 수 있어요. 오, 유연성 장난. 상황 대처 능력 진짜 굿이었습니다. 아, 잔잼. 그래서 순수 절차적 정의라는 것은 다시 과정이 공정해야 돼요. 공정한 과정이 존재한다면은 그 공정한 과정에 대해서 도출된 결과를 모든 사람들이 다 납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메인이 되는 것은 결국 이 과정이 공정하냐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라는 그 질문이 잇따를 텐데, 롤즈는요, 과정이 공정하다는 것을요, 모든 인이 동의하는 뭐 과정이라고 봅니다. 혹시나 과정 대신에 뭐 절차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해요.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과정 혹은 절차.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인 절차가 있다면은, 혹은 조금 더 나아가서는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원칙이 있다면은 그 원칙이 적용되어서 어떤 결과를 낳았든지 간에 그것의 결과는 정당할 것이다 라는 것이 롤즈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과정을 설정하려면요, 그냥 막무가내로 우리 나 그냥 이렇게 할 테니까 받아들여 라고 하면 안 돼요. 롤즈가 보기에는요, 이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절차를 세팅하기 위한 공정한,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공정한 상황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수업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은 원초적인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롤즈한테서의 메인은 과정이 공정하면 결과도 공정해. 다시 이게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어떤 출발점이 있어요. 출발점에 대해서 이 공정한 뭔가 절차 합의를 위한 상황을 세팅을 해 두고 이 출발점에 나아가서 여기서 결국 어떤 합의에 이릅니다. 여기서 이야기했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동의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이 합의는요, 당연히 어떤 롤즈가 나오기에는 만장일치로 나와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만장일치에 대한 여건은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여기 사회계약론,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이 합의될 수 있는 이 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절차가 적용된다면은 이것이 적용된 어떤 특정한 결과 같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결과는 어떤 이런 기준에 대해 상관없이 뭔가 결과는 정당할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이야기하는 순수 절차적인 정의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제 롤즈 원문 보시면은 순수 절차적 정의랑 더불어 가지고요, 뭐 완전한 절차적 정의다, 혹은
불완전 절차로 정했다라는 것도 있는데 이건 조금 어려울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다만 롤즈가 이 절차만 강조했다. 순수한 절차. 근데 이 순수한 절차는 어떤 내가 인위적으로 정한 절차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절차이다. 다시 조금 더 나아가서 이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절차를 세팅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처음에 합의할 수 있는 과정을 혹은 합의의 상황을 좀 세팅을 해야 한다 라는 것이 롤즈의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원초적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초적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요, 우리가 어떻게 좀 가정을 해놔야지, 뭐 가정이라고 부르는 가정, 어떤 식으로 가정을 해야지 모든 사람들이 좀 공정하다고 받아들일까 혹은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까 하는 물음에 대해서 롤즈는 적어도 일단 기본적으로 자유롭고 평등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합의도 존재해야 돼. 이거 요즘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야. 다들 사람이 자유롭고 평등하면서 합리적 존재다라는 것을 이제 전제로 깔아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이 합리적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잠깐 공간 좀 볼게요. 공간이 거의 없네. 그 다음에 더불어서 또 롤즈가 중요한 거, 자유롭고 평등한 합리적 존재이면서 더불어서 여기 나와 있는 이거 고전적 정의론이 갖고 있는 이러한 우연적 여건들을 몰라야 돼요. 이것을 그 유명한 이제 제가 무지의 베일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내가 태어나면서 요건들을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사실 그럼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야기하는데 엄마 뱃속에 있는 꼬꼬마들이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막 하면서 합의하겠습니까? 근데 가상적인 상황에서 사람들이 이거를 몰라야지만 최대한 자신에 대한 정보는 몰라야지만 좀 공정한 마음으로 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막 블라인드 제도 같은 것도 마찬가지 되는 거죠. 블라인드 제도가 왜 공정하냐? 어느 대학교인지 알면 혹은 어느 고등학교인지 알면은 좀 그것이 학생을 평가하는데 혹은 뭐 취업할 때 지원자를 평가할 때 좀 악용될 수 있으니까 그거를 좀 차단하고자 이제 무지의 베일이라는 것을 세팅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지의 베일은 이 우연적으로 주어진 여건에 대해서 내가 모른 채 협상에 참여해야 한다는 거지 모든 정보들을 모른다는 것은 아닙니다. 뭐 적어도 이제 다음 이제 잠깐 쉬는 시간에 뭐 칠판 지우고 이야기하게 되겠지만은 적어도 뭐 우리가 같이 살아야 되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심리적 사건들 뭐 인간은 숨을 쉬면서 살아간다. 뭐 밥 먹으면 배가 불러진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안 상태로 협상에 참여한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지금까지 이해되셨나요? 다시 정리하면은 뭐 이거 비판이나 이런 거 나와서 일단 정의가 대빵인데 이 정의의 대빵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거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이 절차를 합의를 해야 되는데 합의하려면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공정한 상황을 세팅하고 거기에 대해서 합의할 수 있는 원칙들을 가져다가 이 원칙을 사회에다 적용하면 된다. 근데 이 원칙들을 공정한 상황을 세팅해 주는 것을 원초적인 상황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원초적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자유롭고 합리적이다라는 것이 전제됐지만은 내가 어떤 능력치를 갖고 태어났는지 몰라야 돼요. 그래서 이제 롤즈가 바라보기에는 제가 협상에 참여해요. 근데 나한테 주어진 정보를 아무것도 몰라요. 제가 어떤 IQ, 어떤 뭐 키, 어떤 외모 이런 자연적 우월성을 갖고 태어났는지도 모르고요. 어느 시대 상황에 태어날지 혹은 뭐 어느 가문에 태어날지 이런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가 롤즈가 분석한 부분은 어떤 거냐? 이때 개인은 뭔가 자신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신중하고도 보수적인 자세로 참여한다는 거죠. 다시 이 신중하고도 보수적인 자세가 의미하는 부분은 어떤 내가 좋은 가문에서 좋은 외모를 갖고 태어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최악의 상황을 가져가고 내가 예를 들어서 신체가 불편한 상태로 태어나면 어떻게 될까? 혹은 내가 6.25 전쟁에 태어났을 때에도 받아들일 수 있는 원칙이 뭘까? 라고 한다는 거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다. 그래서 이거를 롤즈는요 위험 기피자의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위험 기피자의 합리적 선택. 그래서 결국
어떤 특정한 정의의 원칙에 대해서 합의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뭐 일단은 그래서 결국 어떤 원칙에 대해서 합의를 한대요. 합의. 그러면 잠깐 여기까지 칠판을 다 적은 것 같으니까 한번 칠판 지운 다음에 다시 좀 이야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